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골다공증이란 거는 골에 구멍이 많은 증상을 말해요. 이제 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안쪽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뼈 조직이 얽혀 있는데 이제 이 조직들이 치밀한 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이 생겨버려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네, 정의는요, 뼈의 골량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요, 강도가 많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를 말해요. 그걸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사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무증상인데 이제 어디 넘어지면서 짚었다든지 하면서 이럴 때 뼈가 부러질 확률이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흔히들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뭐 척추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보이시는데 그게 골다공증 때문은 아닙니다. 네, 원인은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하나는 폐경이고요. 하나는 이제 노화예요.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주로 여성분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폐경이 되면 왜 골다공증 발생 확률이 올라가냐면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쭉 급격하게 감소가 되게 돼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평소에 파골세포라고 해서 그 뼈가 형성된 거를 파괴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을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면서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를 못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더 쉽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원인 말고도 다른 원인들도 있는데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프레드니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도 뼈가 많이 약해진다고 하고, 그리고 항응고제, 항정관제, 항암제, 바비투레이트 요런 진정제 종류의 약인데요. 요런 약들을 오래 먹은 것도 뼈의 그 밀도를 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내분비 질환, 이제 성성기능 부정증, 푸싱 증후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요것들은 다 호르몬의 이상에 관련된 그런 병들이에요. 이런 호르몬의 이상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버리면서 칼슘이 뼈로 이제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면서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소화기 질환으로 이제 위절제 흡수 불량증후군 요거 같은 경우는 위를 절제하고 나서 위에서 영양소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칼슘도 흡수가 안 되고 비타민도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이런 것도 담즙이 정체가 돼가지고 이런 필수 영양소, 칼슘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돼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음주, 흡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골다공증 확률을 많이 올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검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뼈 쪽으로 찍어요. 그래서 골 밀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치밀하게 돼 있는지 그걸 검사하게 되고요. 그걸 검사하면은 T스코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딱 어떤 값을 내는 건 아니에요. 골밀도 검사를 해서 그 연령대에서 평균을 내봐요. 평균을 내서 평균 정도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없는 거고, 평균보다 수치가 많이 내려간다 이러면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T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에서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그 값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정도를 정상이라고 하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요게는 골감소증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5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골다공증이구나, 골밀도가 많이 낮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요 상부 요추, 그러니까 척추, 흉추랑 요추 만나는 부위 그쪽 뼈들이 압박골절 같은 게 잘 나고요. 그리고 골반뼈도 골절이 잘 나고 손목뼈도 골절이 흔히 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척추에서 압박골절이라는 게 이게 밀도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뼈가. 이러면서 골다공증이 있는데 점점 등이 이런 식으로 굽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압박골절 같은 게 좀 있으면서 이렇게 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영양소가, 뼈의 필수적인 영양소가 칼슘인 거는 다들 잘 아시고 있죠. 그거 말고도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들로는 우유, 치즈 또는 녹황색 채소, 콩
그리고 뭐 해조류, 어패류 이런 거에 많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K도 이제 뼈를 좀 석회시켜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나 이런 녹색 과일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되고, 또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들어가게 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굳이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햇볕만 쬐도 생성이 되는 그런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이렇게 햇볕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마그네슘도 중요한데, 요 마그네슘은 해조류나 뭐 미역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하고 콩류 이런 거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줄 것도 있어요. 이제 가공식품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짜고 가공돼 있고 이런 식품들이 칼슘이 이제 뼈로 들어가서 재생성되는 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고, 음주도 안 좋고요. 탄산음료도 안 좋고, 이제 간 많이 해 드시는 것도 염분의 비율이 올라가면은 칼슘이 상대적으로 피로 더 많이 몰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 간을 너무 세게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뼈가 재생성될 때는 뭔가 자극이 있으면 재생성이 돼요. 왜 애들 뼈 부러지고 나면 뼈 더 튼튼해진다고 다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뭔가 자극이 있으면은 더 튼튼해지는데, 운동량이 줄다 보니까 뼈에 자극이 안 가서 뼈가 많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뼈에 좀 자극을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골다공증으로 오게 되면 양방 약물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 뭐 포사믹스, 악토넬, 이반드론, 졸레드론산, 봄비바버 이런 명칭들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제 요 약물이 부작용은 좀 적은 편이고 잘 듣는데, 문제가 계속 먹다 보면은 위산 관련 장애를 좀 일으켜서 소화관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제 관리 계속 해주고 운동하시고 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D랑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같이 처방해드리고, 보통은 요 두 개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만약에 이런 걸로도 잘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여성 호르몬 제제라든지 칼시토닌 제제, 부가석선 호르몬 같은 호르몬 제제들을 같이 먹게 되는데, 호르몬 제제들은 억지로 몸의 균형을 좀 많이 깨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몸에 좀 부담이 크게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한방적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골다공증이 왔어요. 뼈가 약해졌잖아요. 그거 한의학에서는 음이 말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몸의 관절액이라든지 뭐 척추, 뼈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이라는 단어로 통합돼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채워주는 한약을 쓰면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강고란이란 처방이 있는데 요거는 관절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뼈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처방하면은 골다공증을 좀 예방하고 여기저기 아픈 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또 논문상으로도 뭐 비타민 D 같은 거랑 한약 같은 걸 같이 먹었더니 훨씬 더 골 밀도가 증가한다는 논문도 상당수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걱정이 많이 되죠. 이거 뭐뭐 하면 뼈 부러지는 거 아니야? 뼈 부러지고 나면은 뼈 부러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뼈 부러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누워있거나 활동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미리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면은 어디 와서 물어보시면 될까요?